어, 안녕하세요, 레이다님. 어서 오세요. 어제 저녁에 처음으로 이 미국 주식 방송을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좀, 뭐,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봐도 됩니다. 네. 어, 방송을 이제 다시 한번 또 켜봤습니다. 네. 한국 주식도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오늘 다우지수가 조금 하락을 하고, 그, 저기 뭐야.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나스닥, 나스닥도 좀 많이 떨어지네요. 예, 다우존스 나스닥 조정을 받네요. 음. 아, 녹화 방송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주가도 이제 뭐 기본이죠. 이제 급등을 했으면은 조정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이제 나스닥이 올라온 상황을 보면은 조정을 조금밖에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어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만 포인트를 뚫었고 역시 좀 너무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딱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개발학 조정을 하게 됐죠. 이렇게. 뭐 별거 없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밀려버리면 하락이고 다시 밀고 올라가면 상승을 이어가는 거고. 예. 이 미국 주식들은 뭐 차트상의 타이밍을 잡는 것도 뭐 중요한데 더불어서 그 회사를 발굴을 하는 게 좀 많이 좀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회사 종류들도 많고 또 우리가 들어봄직했던 좀 유명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회사를 좀 발굴해 가지고 그 회사를 믿고 중장기로 좀 가지고 가는 그런 매매를 미국 주식 매매할 때는 좀 음, 해볼 만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테슬라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음, 일종의 이제 도박인데요. 예, 뭐 테슬라 그 CEO 일론 머스크도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전기차도 판매가 잘 되고 그러니까 어, 많이 상승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지 않고 놀라운 성과를 낼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의 그 잠재력과 지금 성과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음.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의 움직임이 많이 다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은 세력에 의한 움직임이 많은 것 같은데 미국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은 회사들의 규모도 작고 시가총액도 작기 때문에 돈 많은 세력들이 가서 우린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 가끔 요즘은 뭐 거의 잡히는 세력이 없는 것 같던데 검찰에서 가끔 이제 잡아다가 이렇게 감옥을 보내죠. 근데 미국은 그렇게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 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주가 조작을 하면은 징역이 뭐 25년인가 30년인가 그런데요. 예. 그래서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하진 않고 좀 큰 범위에서 하는 거죠. 음, 미국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우리나라 세력들처럼 그런 식으로 작전을 할 필요가 없죠. 음, 가장 뚜렷한 차이는 상한가 하한가 제도가 있냐 없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미국도 그 세력들이 그 공매도라는 걸 하잖아요. 공매도를 해가지고 떨어뜨리기 시작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떨어뜨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워낙에 큰 돈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라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은 그 세력 못지않은 다른 세력이 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귀신같이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가 매수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음, 그 공매도를 해도 자기 자신들이 그 너무나 공매도를 하진 않죠. 오늘 지금 주가 보니까 이 제가 지금 이 델타 에어라인을 보고 있는데 많이 떨어지니까 대번에 대량의 매수가 들어와서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매도가 딱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렸다, 대량의 매수가 하다 저가 매수로 딱 들어와서 사버리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델타 에어라인은 세계 최대 항공사입니다. 랭킹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 델타 에어라인의 이 주가의 이 반응을 보면은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현재 이 시점에, 그러니까 현재 오늘의 전 세계 주가는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난번처럼 그 3월 달에 이제 급락했을 때처럼 진짜 막 빠진다 그럴 때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질 않아 버리는 거죠. 냅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매할 사람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질질질질 이렇게 밀려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제가 그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면, 미국의 세력은 뭐 가장 뚜렷한 세력은 공매도 세력 그거 하나 있고요. 공매도라는 세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 그 인터넷이 있잖아요. 인터넷이 지금 이 속도가 인터넷 속도가 이게 좀 그 세력이 이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바로 옆에 사무실들을 세력들이 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 정말 초 단위로 0. 몇 초만 빠르게 주문을 넣어도 선물 투자 뭐 그런 거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그 차이가 있대요. 그것을 이용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CEO, 이 사람이 지금 스페이스X에다가 사람 태워갖고 올린 거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거 말고 또 하고 있는 게 스페이스X에서 통신위성을 지금 한 10,000개 정도를 그 공중에 띄워가지고 위성 인터넷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근데 지금 벌써 한 300개 이상을 띄웠대요. 스페이스X 로켓으로. 근데 이 통신위성을 띄우면은 통신위성들이 서로 10,000개 정도를 해갖고 지구를 완전히 촘촘하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위성하고 위성 사이에 레이저로 통신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 통신위성에 인터넷망을 심어가지고 이 위성 인터넷 시대를 만든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지금 그 월스트리트에 있는 뭐 이런 데하고 좀 통신되고 있는 것이 뭐 다 광케이블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의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뭐 홍콩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좀 느리다 이거예요. 근데 위성 인터넷은 지금 인터넷 속도의 한 5배 이상 나온대요. 그러면은 거의 격차가 없이 만들 수가 있대요. 전 세계 인터넷 속도가. 그러면은 이 금융 세력들이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짓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전 세계 인터넷이 거의 이런 손실 없이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국가들의 그 광케이블망을 깔아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실현을 하려면은 이 위성 인터넷 만드는 가격보다 한 5배 더 든대요. 네, 비용이. 전 세계 그 광케이블 깔아야 되니까 광케이블 까는 돈이 엄청 많이 비싸대요. 이렇게 되면은 뭐냐면 이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대의 인터넷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망. 그럼 지금 보면은 뭐 그 KT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는 이제 일론 머스크네 회사 같은 데 가서 매년 엄청난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사업을 그만둬야 돼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개통할 때 개통할 필요도 없죠. 그냥 공중에 떠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 일론 머스크 회사에 가서 가입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이게 또 왜 좋냐, 앞으로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는 자동차들은 이게 스타링크라고 하는데, 그 스타링크에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 가지고 차 안에서 위성 인터넷을 쓰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 이제 항법 장치들 막 이런 것이 막 되는 거죠. 막. 근데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일 진행 속도를 빠르게 진행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목표를 보면은 일론 머스크는 좀 이 규모가 좀 커요. 예. 근데 미국 주식은 제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큰 기업들, 다 아는 기업들 있죠. 이렇게 뭐 애플, 그리고 스타벅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이 테슬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이 코스트코, 이런 거죠. 이제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성장할 확률이 거의 99%예요. 근데 이제 그 이 회사의 성장성이 차트에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좀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공룡이에요, 공룡.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됐는데 앞으로도 잘 될까? 약간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사냐? 이게 이제 요번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 괜찮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업이 순이익을 벌어들이는 것이 너무 확실해요. 그리고 기업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너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얼른 와서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좀 안전판이 있다. 그래서 아래로 급락할 위험이 좀 적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그냥 얹어두자, 이런 거죠. 그런 의미고, 네, 코스트코가 아마존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상품 판매 부분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아마존은 좀 거대 전자 산업, 그 전자 판매 산업이고, 코스트코는 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앞으로 좀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면, 지금 코스트코가 온라인 판매가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트코 그 온라인 판매 매출이 상당히 늘었대요. 그래서 코스트코가 이제 온라인 판매 쪽을 좀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이제 업계 1위는 아마존이고, 뭐 또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거고.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코스트코의 오프라인 매장, 아주 강력한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죠. 코스트코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의 그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급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돈을 얹어두자 이런 거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왠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3월 19일에 그 팬데믹 선언되고 나서 그냥 완전히 막 줄창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 코스트코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도 별로 하락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짜 막 정말 괜찮은 기업이다. 그러면 이런 안전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뭐 코스닥 소형주들처럼 막 후루룩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제 수익은 많이 빨리 안 나도 되는데 급락하지만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산 거고. 테슬라는 한판 벌여보자. 승부를. 급등을 한번 먹어보자. 이거죠.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급등을 먹어보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이 여러 그 언론들, 유튜브 언론들에서 이제 들은 정보로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지금처럼 그러니까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 이런 회사들이 같이 이제 발전을 한다면, 음,
지금은 큰 상승의 초기라는 거죠, 초기. 여기서 뭐 8배 올랐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가격에서 앞으로 10배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냐면 어, 이 테슬라가 이제 지금 승용차, 그 다음에 픽업 트럭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이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TV가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뀐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제가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그러니까 온갖 모든 모니터가 다 바뀐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때 2002년도 월드컵 때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바뀌려면은 한 10년 걸릴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한 5, 6년 만에 싹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상상이 안 가죠.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대부분인데 전기 자동차로 다 바뀐다. 이거는 사실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 한 20년, 30년 후나 되겠지. 이런 건데. 근데 지금 테슬라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와, 이러다가 진짜 전기 자동차가 한 몇 년 내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상상이 안 가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테슬라가 미국의 회사들 중에서 10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가의 10배는 더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예, 아마존.com, 지금 아마존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예, 어, 한 주에 얼마야? 2630, 아니구나. 263만 4,007, 아니, 어마어마합니다. 한 주 가격이. 네. 근데, 어, 테슬라가 지금 기껏해야 뭐 999달러거든요. 네, 이제 1000달러예요. 한 주에 100만원, 120만원. 그러니까 여기서 10배는 더 간다. 근데 이제 뭐 항상 주식하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는 건 좋은데 얌전히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막 롤러코스터를 탔다가 갈 것이냐. 그러면 이제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털려버리잖아요.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이쪽에 상승하는구나 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얌전하게 안 가고 이걸 한번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정말 억울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이제 얌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막 온갖 하락을 했다가 막 갈 것이냐. 결론적으로 가는 건 맞아요. 상승을 하는 건 분명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오만 이상한 짓을 하면은 그 이상한 짓을 할 때 버틸 수 있느냐. 버티는 사람은 버는 거고 못 버티는 사람은 중간에 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트 이제 이론상 보면은 여기서 이게 크기 때문에 여기서 갈 때도 커요, 이렇게. 이 이후에도 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급등으로 치닫고 있는 주봉이거든요. 급락했던 주가가 이제 많이
그 회복을 하고 있네요. 나스닥이 이제 1.94가 됐고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S&P 500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좀 기업들을 고른다. 그리고 기업이 좀 다양하다. 뭐 대표적으로 뭐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코카콜라 말로만 듣던 코카콜라에 내가 투자를 해본다. 네, 코카콜라. 뭐 코카콜라 주식 다 팔면은 우리나라 코스닥 다 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아마존 같은데 아마존 주가를 팔면은 우리나라 다 살 수 있지 않을까 코스닥. 아마존닷컴. 이 비싼 주식이 이렇게 급등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이런 주식들이 또 보잉도 있어요.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는 이게 딱 급락을 했을 때는 아주 절호의 저가 매수 기회예요. 이렇게 리바운딩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미국 주식도 뭐 차트 보는 법은 똑같아요. 옛날에 그 주신기법 배우셨잖아요. 사가지고 버팀기면은 상승 파동이 나타나요. 그때 딱 팔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렇게 사가지고 여기서 딱 팔면 돼요. 네, 예측대로 잘 움직이는 편이에요. 미국 쪽은 좀 그게 강해요. 그 실적 따라서 잘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버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실적 플러스 그 성장성, 그게 이제 두 개가 결합이 된다. 그러면은 잘 가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작년에 그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앞으로 성장은 할 것 같은데 실제 실적이 뒷받침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일종의 세력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긍정주의자들, 중국의 상해 쪽인가 거기에 이제 그 큰 공장을 세우고 가동을 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보면 테슬라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실제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컸던 것이 뭐냐면 모델 3를 출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어, 보조금을 받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4천만 원 초반대에 실제 자동차를 막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는 그동안 개발하고 공장 짓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실제 돈을 받고 판매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급등이 나타난 거죠. 그 전까지는 이 회사가 앞으로 잘 될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는 회사들, 그리고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은 회사들, 그리고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타요. 그런 회사들이. 이 비욘드 미트라고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식물성 고기인데 가짜 고기죠. 가짜 고기를 제조를 했는데 맛이 꽤 괜찮다. 예. 그래서 이제 채식주의자들도
이 비욘드 미트에서 만드는 미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런 걸 넘어서서 이 비욘드 미트는 어, 그니까 채식주의자용 이제 인공 고기인데 이것이 이제 화성에 이제 가게 되면은 소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직접 고기를 제작을 해서 먹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앞으로 좀 괜찮을 게 뭐냐면 큰 대기업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대표적으로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에서 이 회사의 제품을 납품받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에 가면은 이 비욘드 미트 고기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막 이래저래 개발을 하고 시제품 내놓고 막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실제로 스타벅스로부터 이제 오다를 받아가지고 실제 판매를 하고 이제 막 순이익이 막 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에 다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하죠. 일단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엄청 사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안 먹어본 거니까 다들 막 한 번씩은 다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비욘드 미트가 이제 상장이 되고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첫 번 주자인데 후발로 이제 경쟁자들이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어요. 네, 더 맛있는 고기를 만들 수 있다 해갖고. 그러니까 이 미국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아요. 이렇게 좀 재미있는 회사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익히 많이 알고 있는 것들. 나이키. 예, 나이키. 이 나이키도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한 거가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나이키 같은 회사가 아무리 팬데믹이지만 코로나지만 이렇게 정말 힘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음, 반토막이 돼 버렸어요. 순식간에.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이 급락이 나타났을 때 이제 뭐 주식은 사실 이제 미래를 내다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 나이키는 어차피 회복될 회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데 딱 떨어지면 가서 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다 성장을 한 회사가 아니죠. 예. 앞으로 어차피 한참을 더 성장을, 그러니까 지금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테슬라는 내년 내후년까지 해갖고 계속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어요. 지금 제가 뉴스 보니까 이 테슬라에서 만든 트럭이 있어요. 세미 트럭이라고. 여기 세미 트럭, 상업용 트럭을 대량 생산할 것이다.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시제품도 나왔는데 이제 실제로 생산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판매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전기 트럭, 컨테이너 트럭 있죠, 큰 트럭. 그 전기 트럭이 테슬라 트럭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을 옆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근데 전기로 쓸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겠죠. 기름값만 한 달에 뭐 300, 400씩 막 쓴다는데 기름값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은 예,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번에 사이버 트럭이라고 나온 그 이제 픽업 트럭, 그 트럭을 미국 육군에서 군용 트럭으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미국 육군하고 계약을 하면은 엄청나게 파는 거죠, 또.
또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 장점은 뭐냐? 자꾸 쳐다보면서 탔다 풀었다 손으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낮에 미국 주식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꾸 손으로 건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지만 좀 중장기 매매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사람은 그 원양어선 선원인데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배 타고 나가기 전에 한 번 배 타고 나가면 한 6개월씩 나가는데 괜찮은 주식을 사두고 그냥 간대요. 갔다 와서 보면은 그 사이에 엄청 올라와 있대요. 그리고 자기 그 담당 그 증권회사 그 직원한테 그 미리 말을 했는데요. 그래갖고 이 주가가 뭐 2배 이상 오르면 그때 그 가차없이 팔아라. 이렇게 갔다 와서 딱 보면 2배 이상 딱 올라가고 그때 딱 팔려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뭐 7년 징역을 갔다 왔는데 그 전에 사놨던 주식가가 뭐 10배가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작년에 주식을 사가지고 어떤 사람이 만약에 깜빵이 갔다. 그럼 그 사이에 이 팬데믹 하락을 피해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산 사람은 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공포심을. 그래서 공포심을 보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손절이는 거죠.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네 하고 가서 사는 건데 그것도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차트를 보지 말고 그냥 뭘 산 다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 주식을 누가 사겠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주식을 좋아해. 그러면 그냥 그것을 차트를 보지 말고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들은 우리가 수시로 핸드폰으로 일하면서도 계속 매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보다가 자꾸만 건드려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주식은 차트도 중요한데 그 회사를 고르는 법. 그리고 회사를 딱 괜찮은 회사를 골라가지고 그 회사가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번이 아니라 뭐 작년에 이제 그 주가가 떨어져 있는 식품주들 보여드렸잖아요. 농심, 뭐 롯데칠성, 뭐 이런 것들 반드시 오른다고요. 그런 것들. 그래갖고 이제 정말 이름만 딱 대면 알만한 회사들을 그리고 실제로 잘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 주가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는 이거 왜 떨어져 있지? 하고 사야 돼요. 이번에 두산그룹 문제도 보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두산그룹 같은 회사를 그룹 해체시키고 뭐 다 그냥 부도 내버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공적 자금 투입해 가지고 그룹이 살아남게 그 밑에서 일하는 일자리들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공중 분해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두산그룹 뭐 국가에서 도와주냐 마냐 할 때 도와줄 것이 사실 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그 저녁 방송에서 그 아시아나항공을 보여드렸는데, 이 아시아나항공이 매각이 무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나 뭐 대한항공 같은 게 뭐 부도가 날래야 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여기 아시아나 지금 이 주가가 그 뭐야 현대산업개발이 매각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산업은행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와서 매각이 무산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조정을 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뻔할 뻔짜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을 타고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뭐냐면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회사들은 실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니까 돈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일시적인 그러니까 어려움은 있지만 결국에는 회복이 된다. 그 시기를 지나간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른 회사들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는 회사들이 있어요. 약간 좀 유령 회사들. 뭐 무슨 무슨 막 IT 기업들 막 이런 조그마한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뭐 NC소프트 이런데 현금이 막 쭉쭉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괜찮아요. 그런 데를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졌을 때 사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혼자 잘 못하겠다면 저랑 같이 매매 훈련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뭐 레이더님한테도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방금 제가 말한 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수익이 나는 경험을 실제로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넉넉히 시간을 잡고 최소한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한다. 대신에 온전히 좀 집중을 해서 이게 사실 미국 주식은 왠지 그게 뭐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방송에서 나온 이름을 들어본 회사들을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는 게 재밌는 거죠. 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회사에 저 유명한 뭐 코카콜라, 애플 뭐 이런 거 산다. 그런 게 괜시리 좀 재밌는 거죠. 사실은 그냥 숫자 노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 뭐랄까 눈만 고급이라고 하죠. 네. 삼성전자 사나 뭐 애플 주식 사나 마찬가지인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애플 휴대폰 팔면은 그 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가서 한 대당
삼성전자가 뭐 10만 원씩 번대요. 음, 그래갖고 오늘 제가 유튜브 보니까 삼성전자 그 외국계 방송사가 이제 삼성전자 취재를 했던데, 자기들이 만든 갤럭시 폰 팔아서 돈 벌고, 애플이 아이폰 팔면은 그 안에 자기들 반도체가 들어가서 그걸로 또 돈 벌고. 네. 그리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회사의 그 뭐랄까 세계 12위 정도 된대요. 근데 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평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이 미국 주식시장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진짜 완전 헐값이죠, 헐값. 그런 측면에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헐값이다. 앞으로 10배는 못 갈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몇 년 후에 이야기하면은 또 아마 오늘이 생각날 거예요. 그런데 10배는 못 갈 것이고 최소 5배는 가지 않겠나.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사실 뭐 레이더님한테는 더 이상 강의비 같은 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어, 이 매매 훈련을 저랑 같이 하는 경험하는 거, 그 매매 훈련, 그것은 어, 죄송하게도 조금 그 훈련비를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강의는 그동안 받으셔가지고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있어요.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같이 한 6개월 정도 매매를 같이 해보는 거, 그게 아마 최종 관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선정한 종목도 보고 제가 선정한 종목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별로 효과가 없을 거예요. 온리 제가 딱 선정한 종목을 같이 올라타가지고 같이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익을 딱 맛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고 이렇게 중장기 매매를 하면은 돈이 벌리는구나. 사실 지금 이 테슬라의 차트를 보면은 좀, 그러니까 요 부분에 좀 약간 한 달 정도의 이 횡보 조정했던 것이 너무 좋은 그 보약이 되고 있죠. 완전 보약입니다, 보약. 딱 여기서 매물을 받아내고 밀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밀릴 때는 보면은 조금만 하락을 해도 어머나 하고 다 파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안 사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거치고 다시 정상이 되어 가면은 사람들이 다시 차를 이제 사기 시작할 건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지 않고 밀어놨던 자동차 구매 계획, 이걸 실천에 옮긴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자동차는 어마어마하게 집중적으로 많이 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코스트코도 이제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저기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인도네시아라던가 뭐 이런 이제 신흥국들 이런 곳에 더 많은 매장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어, 엄청나게 이제 판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차이가 있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줄고 있는데 이 코스트코 같은 이런 회사들은 매출이 늘고 있어요. 근데 그 코스트코를 가보면은 왜 그런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코스트코 가보셨죠? 어서오세요. 11142님, 안녕하세요. 가서 이제 매장 진열해 놓고 뭐 이렇게 가격 같은 거 붙여 놓고 이렇게 어, 상품들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 보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어마어마하게 사서 나가는 거 보면은 와, 돈을 진짜 가만히도 긁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전 밑으로 코스트코가 없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에 이제 대전 밑으로 코스트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 이제 뭐 중국 같은 데도 코스트코가 이제 얼마 전에 들어갔잖아요. 중국도 이제 아직도 한참 많이 매장을 늘려야 돼요. 근데 중국 쪽에 매장을 늘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요새 이제 그 코로나 생기고 나서 원래는 코스트코가 이제 그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를 이루었는데 온라인 판매 그 사이트에 와서 사람들이 사가는 그 뭐랄까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재밌는 회사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니콜라 코퍼레이션, 이게 지금 미국 뉴스에 보니까 어, 테슬라의 그 경쟁 회사다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성 첨단 소재 한번 봐드릴까요? 자, 제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는 회사고요. 회사 내부 사정은 잘 모르니까 차트로만 봐드리겠습니다. 음, 지금 차트 흐름을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을 쫙 했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뛰쳐나갔는데 올라가는 걸 실패했네요. 여기서 탁 두들겨 맞고 이렇게 밀려버렸네요. 음, 자, 이런 차트는 뭐냐면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확인된 상태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요.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이라서 제가 공개 방송이라서 이유를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제 예상에는 상승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좀 영향을 끼치긴 끼칩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락했을 때 봤듯이 만약에 이 이후에 시장이 만약에 폭락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도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폭락하는 일만 없다 그러면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단이 2740원. 네. 이게 제가 그 세력의 불꽃 기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패턴을 요즘 방송에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세력의 불꽃 기둥,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주가들이 상승으로 뚫고 올라가냐면, 타이밍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기 전에 상승할 것 같다 해서 사는 거는 좀 위험해요. 근데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것이 강력한 매수세가 와서 주가를 쭉 밀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타나면 그 다음에 승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오성 첨단 소재는 뭐가 이렇게 없어요. 예. 이 부분에. 근데 이렇게 가다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가를 세력이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견인을 한다. 그럼 여기서 강력하게 큰 양봉과 큰 거래량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큰 어떤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같이 상승으로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네,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이라기보다도 뭐 종목을 놓고 대화 가능합니다. 네. 어그로 강님 안녕하세요. 네. 종목 이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 주식을 제가 보고 있는데 약간 조정을 하는데 회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네. 처음에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회복을 쫙 해서 이렇게 올라갈 분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주식시장의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그로 강님, 알트오젠. 알테오젠이죠? 예, 알테. 코스닥 랭킹 3위. 네. 자, 대형주고요. 안토로젠이요? 안토로젠. 네. 이 차트로 봤을 때 이거 코로나 진단 키트나 뭐 그 비슷한 거 만드는 회사 같아요. 네. 여기서 잘 안 떨어지고 이렇게 급등한 거 보니까 여기 세력의 불꽃 기둥이 있고, 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김에 더 올라갈까 이거거든요. 네, 당뇨. 역시 의학, 이제 의료 관련 종목이죠. 예. 보통 주가를 밀어 올릴 때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밀어 올리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아침에 갭을 띄웠단 말이에요. 갭을 딱 띄워놓고 밀렸다.
근데 가격이 여기고 여기다.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승할 것 같습니다. 어, 와, 엄청 급등했네요, 여기. 아, 세력의 불꽃 기둥. 자, 테슬라는 반등을 잘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죠? 네. 자, 이만 방송 마치고요. 내일 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 바랍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